자, 8번부터 보시는데, 이 조합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는,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조금 이거를 포함해서 더 좀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얘는 일단 패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도형의 개수 구하기 요 테마는 사실은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 한번 훑어보는 상황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은 이 12개의 점들은 같은 점이야, 다른 점이야? 당연히 다른 점이지. 그치?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다른 점이지. 뭐 내가 이걸 직교좌표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좌표의 순서쌍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 12개의 점 중에 12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으면 일단 직선들을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자, 이 4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다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은 그것들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빼고 하나를 더할 거야. 이건 빼기가 아니야, 더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겠지? 12개 중에 2개를 뽑으면은 그거는 직선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를 다 빼고 하나를 더 해줘야 돼. 근데 그러한 행위를 총 몇 번 해야 되냐면은 3번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쓸 거야. 자,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냐면은 이 3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으면은 또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3개 중에 2개 뽑는 거 다 빼고 다시 하나를 더해준 거야. 왜 더해주는지 기억하셔야지. 맞죠?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끝난 게 아니에요. 5, 6, 7, 8번이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됐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다 빼고 하나 더 한다. 그게 직선이고. 근데 차라리 삼각형이 더 편하지. 삼각형은 일단 12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으면 삼각형들이 되겠지. 일단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얘는 4개 중에 3개 뽑으면,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은 다 안 되니까 얘는 쿨하게 빼버리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3개 중에 3개를 뽑으면은 요렇게 3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다 안 되니까 쿨하게 빼버리면 된다. 얘가 훨씬 더 삼각형이 쉬운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는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삼각형은 다 안 되니까 빼는 거고 직선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이 되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다 빼고 하나 더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1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그럼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그릴게요. 일단
자, 16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든 도형이 있는데 좀 정사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좀 마음을 열고 봐주세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아이디어는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당연히 정사각형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세는 거와 정사각형을 세는 거를 둘 다 얘기하려고 요 예제를 갖다 놨네요. 근데 이제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결국 내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고 싶어.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 두 선 마주보는 두 쌍의 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 하나를 찾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가 L1, L2, L3, L4, L5 중에 두 개. 몇 개? 두 개. M1, M2, M3, M4, M5 중에 두 개를 뽑으면은 결국은 직사각형 하나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으로 빗금친 직사각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L2, L4, M2, M3를 선택해버리면 맞죠? 그럼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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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하나를 유일하게 결정한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결정하는 방법은 쉬워. 직사각형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 5개 중에 L 시리즈 5개 중에 2개를 뽑고 M 시리즈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 그럼 OCE, OCE 10가지씩이니까 100가지. 결국 직사각형은 100개를 만들 수 있네요. 됐죠? 근데 그 직사각형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L2, L4 그 다음에 M2, M4를 뽑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직사각형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이해하셔요?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이 직사각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도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런 정사각형을 뭐 해달라는 얘기야? 그렇지. 빼달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정사각형은 어떻게 세줄까라는 얘기야. 이런 경험을 가지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정사각형을 셀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자리서부터 2자리, 3자리, 4자리까지 만들 수 있겠지. 가장 큰 정사각형은 이거니까. 맞죠? 됐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 1자리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야? 한 변의 길이 1자리 정사각형의 개수. 맞지? 가로 4개, 세로 몇 개? 4개. 맞아요? 가로 4개, 세로 4개. 그래서 4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자리 정사각형은,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2자리 정사각형은,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 변의 길이가 2자리 정사각형이지. 하나. 그리고 요렇게 세도 되는 거지. 둘. 그 다음에 3개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로 3개, 세로 3개가 되는 거지.
자, 이해하셨어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는 여기서부터 기준 잡아서 세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가로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고, 세로도 여기서부터 하나 내려와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다 쓰면은 네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일반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결국은 16개의 정사각형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근데 이거의 선은 총 5개죠, 5개. 그러니까 숫자를 매긴다면 뭐, 우리 L1부터 L5까지 이렇게 썼으니까, 1, 2, 3, 4, 5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결국은 5-1 곱하기 5-1. 이렇게 돼버려요. 얘는 5-2에 5-2가 되는 거. 이거는 5-3, 5-3, 5-4, 5-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키면은 이게 다 간격이 같다라고 합다.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이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로선이 5개의 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선이 1, 2, 3, 4, 5, 6, 7이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한 변의 길이가 K짜리,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써버리면 돼? 5-K 곱하기 7-K가 되겠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근데 여기는 왜 다 5-1, 5-2, 5-3, 5-4로 갔어요? 결국은 이 선들이 가로 5개, 세로 5개니까. 근데 이거는 가로가 7개, 세로가 5개니까. 맞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아유, 너무 많이 치고 들어가나?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뭐 5까지 하셔도 되고 4까지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뭐 5까지 해도 어차피 5 집어넣으면 0이니까 뭐 5까지 쓸까? 아니면 4까지?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서 시그마로 처리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거는 이제 수열의 추론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좀 어렵더라도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여기에서 이거 더한 3개 더한 답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고 중요한 게 나왔네. 별건 아닌데 상황이 중요해.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이제 좀 무궁무진해지는 상황이니까. 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계인데요. 사실 아직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제대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N수생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무슨 표기로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합 표기로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예제를 2개를 잡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예제. A, B, C를 나열할게. 근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조합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지. 결국은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6개를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이렇게 6개의 자리를 나열하는 거와 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A 3개가 같은 거니까 선생님 단계별로 푸는 거지 뭐. 첫 번째, A 쓸 곳 3개. A 쓸 곳 3개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6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와 같은 거야. 그치? 3개를 선택하는 거와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곱의 법칙을 썼다라는 얘기는 A는 어딘가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얘기지, 2단계. 맞아요? 그럼 이제 남은 몇 개의 자리 중? 3개의 자리 중 B 쓸 곳을 몇 개를 선택해? 그렇지. 2개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3개 중에 몇 개 선택해? 2개 선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C 쓸 곳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데, C 쓸 곳 1개는 결국은 그러니까 B는 어딘가 여기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썼으니까 결국 남은 하나 중에 남은 하나를 선택해서 C를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결국은 A 3개와 B 2개, C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계속 늘어뜨려 써도 이 곱의 법칙이 결국 순서 발생, 순차적 진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자, A 3개와 B 2개를 나열할 때는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5개, 안 그려도 되나? 안 쓸까? 이 5개의 자리에다가 A 3개, B 2개를 쓸 거지. 그럼 당연히 A 쓸 곳을 먼저 정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A 쓸 곳을 먼저 정하면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은 A를 여기다 쓴 거지. 그럼 남은 2개의 자리 중 2개는 B를 쓴다라는 얘기지. 물론 B 먼저 써도 되는 거지. 5개 중에 B를 쓸 자리를 먼저 결정해도 되는 거지. B 먼저 결정하자. 그럼 5개의 자리 중 2개의 자리에 B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B를. 그럼 남은 3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밖에 없어. A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나 결국 5팩토리얼을 우리가 뭐로? 그렇지. 같은 게 3개, 2개 있는 나열의 수와 같다라는 얘기지. 이게 다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 그래서 특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렇게 표현할게. 종류가 2개이면은 종류가 2개이면 그것도 한 방의 조합 표기. 그러니까 NCR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종류가 이제 3개 이상이 되는 것은 보통 조합 표기를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해설지나 이제 뭐 문제 푸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종류가 2개이면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 안 하고 조합으로 보통 푸실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좋아해. 사실 나중에 이제 이항 정리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이항 정리, 그 다음에 중복조합에서의 변형이 보통 요 패턴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는 나눗셈 법칙으로 조합을 이용한 분할 분배를 설명했었는데, 이제 보통 나눗셈 법칙으로 설명하면은 복잡하고 상황을 너무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있어서 정해된 패턴으로 이렇게 좀 만들죠. 그래서 얘는 나눗셈 법칙을 안 쓰고 그냥 조합을 이용해서 분할 분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3묶음, 2묶음으로 나눠. 나눠까지가 분할이야. 나누겠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수재 수의에게 주는 여기까지가 이제 분배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누고 준다라고 해서 분할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 계산은 이제 상황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서로 다른 사탕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탕은 1, 2, 3, 4, 5 맞죠? 이렇게 있고 3묶음, 2묶음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3개 담을 수 있는 접시와 2개 담을 수 있는 접시. 그러니까 접시를 접시 이론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맞죠? 3개 담을 수 있는 접시와 2개 담을 수 있는 접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5개 중에 3개를 뽑아. 그게 5시 3이고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 그럼 여기까지가 분할이죠. 분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곱하기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1, 2, 3, 4, 5를 여기다가 적당하게 나눠놨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게 1, 2, 3이나 3, 2, 1이나 뭐 2, 1, 3이 다 같은 것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조합을 사용했던 것 뿐이고. 근데 이게 이제 수재와 수희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나눠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짝짓기를 하는 거지. 맞죠?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되나? 사탕 묶음 서로 다른 사탕 묶음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짝짓기를 하는 거지. 짝짓기니까 2팩토리얼. 그렇죠? 여기까지가 분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거를 보통 학생들이나 선생님, 나 또한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지. 이게 이제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사탕 7개를 2묶음, 2묶음, 3묶음으로 나눠.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 수재, 수희, 수인에게 주는 분배,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상황은 이런 거지. 사탕은 1, 2, 땡땡땡 7이 있고 이번에는 2개 담을 수 있는 접시와 또 2개 담을 수 있는 접시 그리고 3개 담을 수 있는 접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냐면은 자 7개 중에 일단 2개를 뽑아. 그럼 1, 2 그 다음에 5개 중에 또 2개를 뽑아. 3, 4 그럼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아. 5, 6, 7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됐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굳이 또 2팩토리얼로 나눠야지 그게 분할입니까? 라고 한다면 맞죠? 내가 1, 2를 1개 줘, 3, 4를 1개 줘, 5, 6, 7을 1개 줘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 7C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1, 2를 뽑았다라고 얘기했지만 7C 안에는 3, 4가 뽑히고 그 다음에 5C 안에는 1, 2가 뽑히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자연적으로 5, 6, 7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묶음의 수와 이 묶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 또한 뭐 하는 거야? 같은 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걸 묶음의 수가 같다 보니까 이 고배 법칙을 쓰면은 순서가 발생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2팩토리얼의 의미가 뭡니까? 이 숫자 2의 의미는 두 묶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묶음의 수가 같은 조의 개수.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까? 맞죠? 그러니까 두 묶음, 묶음의 수가 같은 조가 몇 개 조야? 그치? 2개 조죠. 그래서 묶음의 수가 같은 조의 개수를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조 편성을 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수의, 수재, 수의, 수은에게 나눠주는 방법. 그러니까 나눠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분배가 되겠네. 분배. 그래서 요 3팩토리얼의 3의 의미는 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조의 개수. 몇 개 조 편성한 거니? 3개 조 편성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렇게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 3번을 보시면은 자, 두 묶음, 세 묶음이야. 전체 몇 개야? 그러면은 12개죠, 12개. 12개를 나눠 수재, 수의, 수훈, 영원, 영진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 흘러가듯이 12개 중에 2개, 남은 10개 중에 2개, 남은 8개 중에 2개, 남은 6개 중에 3개, 남은 3개 중에 3개를 일단 나눠주면은 여기까지가 잘라지겠네요. 이게 3개가 하잖아, 이게 3개가. 그럼 이 3개의 자리를 흐트러뜨려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3팩으로 나눈 거고, 요 2개, 이 세 묶음, 이게 2개가 같다 보니까 이 2개의 자리를 흐트러뜨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5개의 조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5팩토리얼은 분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하셨어요? 진짜? 마지막 확인 차원. 4묶음, 2묶음, 3묶음. 어이구, 너무 많다. 12, 13, 14개, 17개. 17개네, 17개.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17개를 이렇게 조편성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17C4. 그럼 남은 13C4. 남은 9C, 어이구야. 맞네? 9C4. 그 다음에 남은 5C2. 남은 3C3. 그리고 뭐로 나눠줘? 그렇지. 3팩으로 나눠줘. 이 묶음의 수가 같은 조가 몇 개 있으니까. 그렇죠. 3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얘네들을 서로 다른 5명에게 짝짓기 해주면은 5팩토리얼. 분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 이게 나눗셈 법칙에서 다 이미 학습한 바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앞을 조합으로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인지하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계산은 뭐 사실은 이게 더 편하긴 하죠. 그죠? 계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개가 남았는데, 이 예제, 이렇게 끝났잖아,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제 2개를 끝내면은, 이제 수능 범위, 원순열부터, 그러니까 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쪽 위주로 이제 실제 수능을 그러니까 직접 범위를 준비할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제 15번도 되게 이게 조금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자주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A 2개, B 2개, C 하나, D 하나를 나열하는 거야. 뭐 하고 싶다고? 나열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한다가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야.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2개밖에 없어. 그럼 전체에서 A가 이웃하는 경우,
B가 이웃하는 경우, AB 이웃하는 경우, 빼주고 다시 더해주고 그러려면은 사실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사실은 내가 이걸 써드리지만 사실 아이디어만 제대로 잡으면 쓰지 않고 바로 간다. 지금 A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끼리도 이웃하면 안 돼. 근데 이것도 두 개고 이것도 두 개거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A가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B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A 3개와 C 하나, D 하나를 나열하면은 이거 5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눠야 돼. 근데 A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4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눠야 돼. 그럼 얘가 없는 것보다 얘가 없는 게 훨씬 더 그렇지. 적다란 얘기지. 그럴 때는 먼저 케이스를 얘로 잡아. 그러니까 적은 걸로 잡는 거야. 케이스는 적은 걸로 잡는 게 유리해. 근데 얘는 A도 2개고 B도 2개니까 선생님 너무 늦었어. 지금 1시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말이 막 꼬이고도 그래. 근데 A도 2개, B도 2개니까 사실은 어느 게 먼저 나열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B, C, D 먼저 나열해.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잖아. 근데 이제 물론 B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지만 A 2개를 빼고 나머지 B, B, C, D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나열하는 총 방법의 수는 뭐 4팩토리얼을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12가지지, 12가지. 4, 3, 12. 근데 이 12가지를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다 써볼게. 12가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다 쓸까? B, B, C, D. B, B, D, C. 그 다음에 C, B, B, D. 그 다음에 D. 너무 늘었었어. 미안. BB, DC, C, BB, D, D, BB, C. 그 다음에 C, D, BB, DC, BB. 뭘 쓴지 알 것 같아요. 알았으면 좋겠어. B, C, B, D, B, D, C. 네? B, D, B, C. 잘 쓰고 있지? 너희들도 쓰고 있지? 그 다음에 B, C, D, B. B, D, C, B. 그 다음에 C, B, D, B가 있고, 그 다음에 D, B, C, D. 뭔가 이상하다? B. 그래서 총 이렇게 12가지가 있어. 이해했어요? 근데 이 12가지를 내가 진짜 다 써드렸는데, 결국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 같아? 그렇지. B가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걸로 나열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2가지 중에 B가 이웃하는 게 있어. 그럼 물론 B가 이웃하는 거는 내가 이 6개를 지금 손으로 써드렸지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이웃하는 것은 이걸 묶어버리지. 그러면은 마치 3개 있는 것처럼 나열하는 거지. 그리고 이 묶음 안에서의
나열이 들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야.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이 두 개 같은 B니까. 그러니까 이게 3팩토리얼 6가지야. 이게 6가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B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B가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12가지 중에 B 2개가 이웃하는 게 6가지면 이웃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6가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B가 이웃하는 거에 이 6가지에 해당돼서 이제 두 번째 A를 나열할 거지. 정확히 A 2개 나열해 줄 거지. 그럼 어떻게 나열해 줄 거야? 이 B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의 A는 여기다 넣어야 돼. 이건 반드시 넣어야 돼. 반드시. 됐어요? 그러면은 남은 A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끝에 볼까? 그럼 여기에 무조건 A를 넣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A 2개를 넣어야, A,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A를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요 A는 무조건 넣어야 돼. 왜? B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이 4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6가지에 해당돼서, 이 6가지에 해당돼서는 A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4가지씩인 거야. 왜 잘 안 써지냐? 이게, 4가지씩인 거야. 자, 이해해요? 근데 얘는 뭐 이제 B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A끼리만 이웃 안 해도 돼. A끼리만 이웃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몇 개의 자리? 2개의 자리만 선택한다면 물론 이 A 2개는 같은 A니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만 뽑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6가지 케이스 중에 OC2가 되는 OC2. 그래서 4, 6에 24 더하기 60. 그래서 답은 84가 답이 되는 거예요. 84가. 별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다 써드렸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면 돼.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느냐는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전체 이 12가지 중에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만 찾는다면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찾는 거는 뭐 빼주면 되는 거니까 B가 2개짜리 밖에,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 거니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6번. 짝콜 문제인데. 자, 생전 처음 봤다.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9까지 각각 양의 정수가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2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아 큰 수는 10의 자리, 작은 수는 1의 자리에 배열하여 만든 2자리 정수를 A. 그러니까 이 A를 잠깐 여기까지만 A를 지정하는데 A를 지정해. 그러면은 1부터 9까지 중에 2개를 뽑을 거지. 1부터 9까지 중 2개를 선택하는데 큰 수는 10의 자리, 작은 수는 1의 자리야. 그러면 결국은 나열은 안 한다라는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중 2개만 뽑았어. 막 예를 들어서 27 이렇게 27을 뽑았어. 그럼 얘는 큰 수는 10의 자리, 작은 수는 몇의 자리? 1의 자리에 정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나열은 자연적으로 한 가지씩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열을 하긴 하는 건데 그게 한 가지씩 밖에 안 되는 거야. 한편
A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어 만드는 두 자리 정수를 B라고 할 때, 그럼 B라는 수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 이걸 바꾸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뭘 얘기하냐면 1부터 9까지 내가 두 개를 뽑았잖아. 그러니까 2, 7을 뽑았어. 그럼 여기가 7, 여기가 2인 거고 여기는 2, 7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해해요? 근데 A 더하기 B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아, 짝수. A 더하기 B 이렇게 더해서 A 더하기 B가 맞죠? 뭐 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수가 되고 싶은 거야? 짝수. 그럼 2랑 7이랑 더하면 짝수가 아니네. 맞죠? 이거 99잖아요. 이거 99.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네. 그럼 짝수가 되려면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인데 이 숫자는 이 숫자랑 같기 때문에 결국 1부터 9까지 두 개를 꺼내는데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것은 맞죠?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그렇지 홀수이면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은 그리고 만족하는 것들을 떠올리거나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면은 맞죠? 우리가 배웠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예제에 해당되냐면은 결국은 접시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짝수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1, 3, 5, 7, 9는 하나의 접시에 2, 4, 6, 8은 또 하나의 접시에 이렇게 담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둘 다 짝수니까 4개 중에 2개 뽑는 거 4개 중에 그러니까 다 쓰면은 4개 중에 2개 뽑고 5개 중에 안 뽑는 거 플러스 또는 4개 중에 안 뽑고 5개 중에 2개 뽑는 거 되는 거죠. 맞죠? 그럼 4C2는 6 플러스 1, 1, 여기 10이니까 답은 16이네, 16. 맞죠? 그래서 별게 아니었던 문제가 해당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전에, 그 경우의 수 기본 마인드에서부터 순열 조합을 여기 좀 정리한 거죠. 그죠? 정리해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좀 많이 학습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짝수가 될 확률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뭐 접시 이론이나 또는 인여류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될 마인드니까 조금 길더라도 이런 마인드들을 하나하나 다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을 이렇게나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 같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여러 가지 순열부터 하더라도, 이 앞에 내용을 잘 복습하셔서 공부하시는데 계속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